안녕하십니까. 나눌 뿐 쪼갤 썩 나누고 쪼개는 분석 한자. 오늘은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한자어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사람 귀의 모습인데요. 전부 명칭이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단어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이어 커넬 이래서 이거는 어, 귀관이라고 합니다. 이관이라고 하는데요. 귀 이자를 써서 커넬 뭐 수로 운하 이걸 뜻하죠. 그래서 귀하고 외부의 이제 음성이 요 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요거는 피나는 요거는 이제 귓바퀴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들 이어 이래서 이거는 가운데 중 귀 이자죠. 여기를 이제 가운데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이염 걸렸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내이라고 합니다. 인어가 이제 아니라는 뜻이죠. 안쪽에 생긴 이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달팽이관이 이렇게 보이네요. 요거는 이제 유스타키온 튜브라 해서 유스타키오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외부와 고막 외부 압력과 어떤 중의 압력을 조절하는 요거 이제 관을 통해서 그렇게 압력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이어 드럼이라고 하죠. 마치 이렇게 드럼이 뭡니까? 이렇게 두드리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귀를 이제 두드린다 해가지고 이제 고막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얇은 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한자는 바로 이어드럼, 귀에 어떤 드럼처럼 생긴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고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와서 소리가 들어와서 여기 드럼 치듯이 이걸 울리게 되면은 그 소리가 이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뇌에서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고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한자의 뜻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럼이 이제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자가 바로 두드리고 북고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개의 한자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마치 이제 콩두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비사와 요거는 이제 북의 어떤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북주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비라는 뜻보다는 받침대에 놀려놓은 하나의 북을 묘사한 그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고자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것은 이제 그 손입니다. 또자가 이렇게 바로 손을 묘사하는 것이죠. 손이 이제 여기 열십자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그 북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손으로 북채를 잡고 북을 두드리다 해서 이게 두드릴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두드리죠? 고막을 두드리는 거죠. 그 다음 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얇은 꺼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꺼풀 얘기하죠. 눈을 이렇게 덮고 있는 눈꺼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얇죠. 그래서 인체의 모든 기관은 이렇게 고기육자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기육 육다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게 고기육자를 하나의 변으로 쓸 때 이렇게 이제 달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없을 막자죠. 무엇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풀초자입니다. 요것도 이제 풀초자를 이렇게 큰 대로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요. 이것은 큰 대자가 아니라 이제 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사이로 그죠? 풀 사이로 요건 이제 해의 모습이죠. 해일 일자인데요. 풀 사이로 해가 저무는 모습인데 해가 저물면 어떻습니까?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눈꺼풀은 어떻습니까? 살이
없죠. 살이 없고 얇죠. 그래서 살이 없는 것이 바로 꽃풀이다. 이래서 꽃풀막 이런 글자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래 저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저물 모자는 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저물죠? 해가 저무는 것이죠. 그래서 저물 모자에다가 요자에다가 다시 또 해를 이렇게 추가해서 이것을 해가 저물다 그래서 저물 모자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귓구멍 안쪽에 첫 번째에 있는 하나의 막인데요. 하나의 반투명 형태의 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속귀 쪽으로 그 진동을 전달해서 사람이 어떤 소리인지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속도사전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고막 한자를 변기해 놓고요. 여기까지는 모든 사전에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뜻을 적어놓은 사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고막이라는 것이 요 한자 고막의 발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발음이 아니라 문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뜻입니다. 그래서 속뜻 한자어 사전이 기존의 사전과는 다른 것이 이렇게 한자의 뜻을 다 적고 있다는 것이죠. 붓고 꽃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두드리는 꽃풀, 그죠? 소리가 뭐가 두드리죠? 소리가 외부의 소리가 두드리는 예, 이렇게 꽃풀이란 뜻이죠. 얇은 꽃풀을 바로 고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북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그런 역할이니까요. 북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꽃풀이다. 소리가 들어오면 그 진동 소리를 울려주는 그 얇은 꽃풀처럼 생긴 바로 북처럼 생긴 것이 고막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자, 고막이라는 것도 이렇게 영어 단어로 이렇게 또 같이 또 변경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단어도 습득할 수도 있고 또 외국인이 우리 한자어를 공부했을 때 굉장히 도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나요? 공기 귓구멍 안쪽에 있는 붓고 북 모양의 둥글고 얇은 꽃풀이다. 이렇게 설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한자를 모르는 초등학생들이라도 초등학교 1학년도 이것을 읽어보기만 하면은 이 고막이 왜 우리가 고막이라고 하는지 그 단어의 뜻,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고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당장 실험해봐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막은 이런 거야. 소리를 올려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드리고 아니면 붓고 꽃풀막 이렇게 뜻을 알려주고 야 이게 어떤 거지 한번 말을 만들어 봐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은 대단한 창의력으로 아이들이 고막의 뜻을 스스로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도 단어의 뜻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자의 뜻을 이렇게 한자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시면 굉장히 사고력이 높아지고 또 창의력도 같이 발달하면서 또 한자 공부는 저절로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인체의 중요한 기관인 고막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